2014년 7월 18일 하루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정적이 무전기로 들려온 다급한 신고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위험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원 관리인은 바람을 타고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곧바로 듣고 이미 동료가 알려준 위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지프만큼이나 그의 머릿속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 모든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산불일까? 아직 해가 떠 있었습니다. 연기가 보였을 텐데요. 동물의 공격일까? 어쩌면 곰이 공원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가끔 보이긴 하지만 곰들은 보통 사람들을 피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을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오늘 7월 중순에는 사람들이 많아 어슬렁거리는 짐승쯤은 가까이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예측 시도는 결국 같은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무 경계선에 다가가자 한 레인저가 차를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그녀는 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모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는데 또 다른 공원 레인저가 산탄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는 곰의 영역이었습니다. 드물지만 레인저가 곰을 쫓을 때 총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크레이터 호수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지프차에서 내리자 공원 레인저는 동료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상황을 묻자 그녀는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게 있어. 그녀는 속삭이며 그에게 말하고 산탄총에 실탄을 장전합니다. 공원 관리원이 뭐냐고 묻자 다른 관리원은 그를 노려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단순히 날뛰는 야생동물이나 자신의 영역과 새끼를 지키려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봤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고 하물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나뭇가지가 무언가의 발에 밟혀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다른 레인저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무 뒤에서 몸을 내밀며 산탄총을 들어올립니다. 그녀는 총구 앞 공간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 레인저는 자신도 직접 살펴봅니다. 뭔지 보고 싶지는 않지만 호기심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나무 사이 희미한 형체를 발견합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헷갈릴 정도로 흐릿합니다. 그는 다른 레인저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무언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이 걷는 것 같습니다. 다른 레인저가 바라봅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산탄총을 들어올려 발사합니다. 산탄이 총구에서 폭발하며 공원 레인저의 귀에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고음의 울림이 퍼집니다. 그는 소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지자 귀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립니다. 동료가 새 탄약을 집으려고 허둥대거나 그 무언가가 그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청력이 돌아오는 순간 고개를 들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언가가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나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임상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든 상관없이 상담은 삶의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인 BetterHelp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BetterHelp의 사명은 상담을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선택지에 제한되면 치료사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BetterHelp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치료사 찾기가 더 쉽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제공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베터헬프가 며칠칠 만에 전문 치료사와 매칭해줍니다. 가입하고 치료사와 매칭되는 것도 쉽습니다. 제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betterhelp.com/drbob 즉 betterhelp.com/drbob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첫 달 베터헬프 이용료에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연결해서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를 찾는 게 데이트와 비슷해서 만약 그 치료사와 잘 맞지 않는다면 치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추가 비용 없이 쉽게 다른 치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네트워크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다면 BetterHelp의 온라인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나 betterhelp.com/drbob을 방문해 주세요. 채널 후원해 주신 베터헬프에 감사드리며 이제 숲속 기이한 생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치 숲의 일부가 살아 움직여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그들을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뿌리가 그 생물의 몸을 덮어 눈이 있을 자리를 완전히 가립니다. 오리건 부리이끼가 그 팔을 덮고 있고 노르스름한 초록빛 식물들이 천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그 생물은 보기에도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그 생물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팔을 뻗은 채 비틀거리며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으며 길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공원 관리인은 그 생물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 다른 산탄총 탄약 한 발이 튜브 탄창에 찰칵 들어가고 펌프를 당겨 약실에 장전됩니다. 다른 공원 관리인은 무기를 들어 조준을 단단히 합니다. 그녀의 조준선이 맞춰지고 이끼로 뒤덮인 괴물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아쇠를 힘껏 당깁니다. 예기치 않은 힘이 아래에서 산탄총 총열을 밀어올려 나무 꼭대기를 향하게 합니다. 또 한 번 귀청이 터질 듯한 호금이 울리자 근처 새들이 놀라 둥지에서 날아오릅니다. 공원관리인은 동료가 총을 놓으라고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막에서 흘러나와 목을 타고 흐르는 핏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를 미로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어깨 너머로 정체 모를 존재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산탄총 소리에 놀란 그것은 나무 사이로 도망치며 불안하게 움직이다 몇몇 나무에 부딪힙니다. 잠시 후 다른 레인저 팀이 도착해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 주변의 생명체 수색을 자신들이 맡겠다고 합니다. 이 레인저들은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제복 차림에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겉모습은 레인저처럼 보이지만 공원 레인저는 그들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 누구도 이 상황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물을 찾는 것보다 생물을 본 등산객들과 공원을 찾은 가족 방문객들을 상대로 질문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공원 관리인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려를 전합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것이 어떤 괴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관리인들은 그의 의견에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몰랐지만 이들은 공원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SCP-재단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SCP-3310을 격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관리원들 사이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SCP-3310은 크레이터 호수에 떠있는 이상한 통나무로 야오라는 강력한 신이 들어있다고 전해지며 이 통나무가 자유롭게 떠있지 않으면 위험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SCP-재단 본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는 존재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침 그들이 같은 공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요원들이 조사를 위해 파견되고 가능하다면 그 생물을 격리하기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인 목격자들과 그 존재를 죽이려 했던 진짜 공원 관리인들까지 모두 조사를 받고 기억 속어 약물을 투여받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려나게 됩니다. 직접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의 미확인 생물 수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2시간도 안 돼 요원들은 찾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 허만입니다. 그들은 그를 호숫가 근처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끼로 덮인 피부는 숲속 주변 환경에 거의 완벽하게 녹아들게 해줍니다. 그를 드러내는 유일한 것은 그의 두려움에 찬 흐느낌 소리뿐입니다. 재단 요원들은 그를 즉시 무력화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잭 허만을 인도적으로 제압하고 그를 근처 재단 전초 기지로 이송해 조사를 받게 합니다. SCP-3462는 인근 마을인 오리건주 밴드의 낡은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칙적인 인간형 개체로 해당 지역은 봉쇄되어 재단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을 데려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입니다. 재단 전초 기지에서 더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잭 허만의 피부와 내부 장기를 통해 정체불명의 뿌리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그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는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급히 수술실로 옮겨집니다. 재단이 그 남자를 살리려 애쓰는 동안 18시간이 흐릅니다. 이때 외과 의사들은 모든 뿌리를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그의 눈, 콧구멍, 귓구멍, 그리고 목구멍 안팎으로 자란 뿌리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 다른 7시간의 집중적인 수술이 지나고 잭 허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가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얼굴 대부분을 덮고 있던 뿌리들은 적어도 제거되었습니다. 상태가 안정된 후 그는 사이트 56으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재단은 그의 몸에서 이상 증식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진행하고 잭에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가 왜 이끼그물로 변하는 변칙적 변이를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SCP-7185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원 찰리 캔리는 여러 시술 사이에 대상자 잭 허만과의 인터뷰를 맡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파헤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리건주 오크리지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 북쪽 60마일 지점이 바로 잭 허만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끔찍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뿌리가 그의 눈 위로 자라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결국 크레이터 레이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렵고 외롭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만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니었습니다. 잭은 변이 되기 직전 같은 일이 남편 켈렌 허만에게도 일어났다고 언급합니다. 이 부부는 몇몇 사람들과 오리건의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힐스 크릭 코스로 이동 후 힐스 크릭 로드를 남쪽으로 따라가 비어드 표지판을 찾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7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버려진 채 자연에 잠식되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도로는 산사태로 인해 막혀 있어서 마을에는 인간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잭과 친구들이 비어드에 오기 전까지는요. 잭, 그의 남편 켈렌, 그리고 아즈라엘, 마크, 엔젤, 케일럽까지 총 6명이 있습니다.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온 광고에 응답해서 이 그룹은 션이라는 남자에게 고용되어 버려진 마을을 뒤지며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을 수집하기 위해 비어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철이나 온전한 귀중품 등 대팔수만이 있다면 모두 챙길 가치가 있습니다. 그룹이 수색하는 동안 션은 매달 음식과 물자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매번 기대하지만 결코 얻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쉬는 시간에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버려진 공장을 탐험하던 중 잭은 그룹이 즐길 수 있는 맥주의 대체 공급원을 찾아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특이한 파란색 기계입니다. 그가 기계 레버를 당기자 놀랍게도 초록색 액체 샘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그룹 누구도 그걸 바로 마시지 않습니다. 에인젤이 1930년대 일기장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일기장에는 공장 주인들이 노동자들에게 액체를 주다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되자 중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액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모두 초록색 액체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꽤 싱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더 또렷해지며 평소라면 피곤함을 느꼈을 시간에도 훨씬 더 오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약 덕분에 마을을 더 빨리 수색할 수 있어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그들 모두 잠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부상도 더 빨리 회복했고 작은 상처는 몇 분 만에 아물며 멍도 거의 바로 사라졌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일행이 겪는 온몸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 부작용은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잭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케일럽은 심한 열이 나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크와 엔젤의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곧 케일럽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증상은 먼저 악화되고 머리카락이 빠진 뒤 피부도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계속 벗겨지면서 붉게 변합니다. 이후 션이 비어드에 도착합니다. 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의 고용주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마을로 직접 운전해서 그 그룹이 회수한 가치 있는 물건들을 챙겨가곤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마신 액체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중 아직 일어설 힘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션을 향해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 그는 차를 몰고 떠나버립니다. 션이 그들을 그곳에 버린 지 나흘이 지난 후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들은 밤중에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케일럽이었고 몸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케일럽을 도우려고 불을 끄기 위해 그에게 물을 붓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길은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로 케일럽을 데려가기도 했지만 물에 케일럽을 잠기게 하자 그의 피부에는 고통스럽게 터지는 거대한 물집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물에 오래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케일럽은 숨 쉬려고 물 위로 올라와야 했고 얼굴을 내밀자마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케일럽은 계속 불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케일럽은 그룹에서 첫 번째로 죽었습니다.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장 조사 중 재단은 아즈라엘의 단편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에는 모두가 케일럽의 죽음을 약한 면역체계 탓으로 돌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질병이 사람을 갑자기 불타오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거의 완전히 불에 타버려 그룹은 공장 옆에 그을린 시신만을 묻습니다. 칼렙의 죽음 이후 잭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렙의 죽음을 잭의 탓으로 돌리고 잭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룹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켈렌이 그와 함께하고 연인인 두 사람은 함께 비어드를 떠납니다. 한편 에인젤, 마크, 아즈라엘은 각자 방법으로 마을을 탈출하려 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길도 비어드 외곽숲에 있는 버려진 건물들로 이어질 뿐입니다. 아즈라엘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마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데 다시 노력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잭과 켈렌이 없는 동안 마크가 다음으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그룹 멤버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곧 피부에 발진이 생기더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그와 다른 두 사람은 케일럽에게 일어났던 일이 마크에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마크가 불붙기 시작하면 눈 속에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오리건에는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일럽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대신 마크의 피부는 만지면 따뜻한 특이한 청록색 물질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은 몇 시간마다 쌓이며 엔젤과 아즈라엘이 마크가 긁어내게 도와줘도 결국 다시 생깁니다. 며칠 안에 그 물질은 더 빨리 생기기 시작해서 그들이 지우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가 됩니다. 너무 쌓여서 마크에게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엔젤은 이것이 촌농인 것 같고 양이 많을수록 더 뜨거워진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그 물질이 마크의 눈을 태워버립니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왁스에 완전히 뒤덮여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인젤과 아즈라엘은 왁스 때문에 그의 시신을 옮길 수 없습니다. 왁스즈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서 아직 그를 묻을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 아즈라엘은 시신이 움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는 계속 뜨거운 왁스 더미에 누워 있었고 몸은 아직도 왁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그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켈렌과 잭은 여전히 도움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비어드를 둘러싼 숲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마을을 둘러싼 수많은 겹치고 혼란스러운 길들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전환이 두 사람을 숲으로 이끌었고 그들에겐 몇 개의 통조림과 라이터 그리고 주머니 칼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잭이 다이아몬드 피크 화산이라고 여기는 산 하나를 지나칩니다. 또 다른 일주일이 지나자 잭과 켈렌 둘 다 자신들이 마신 액체로 인해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켈렌은 금속과 유리 조각을 토해냅니다. 더 많은 금속 조각이 켈렌의 몸속에서 자라 그의 피부를 뚫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뿌리들이 잭의 눈 위로 자라 그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은 켈렌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잭은 비록 그를 볼 수도 도와줄 수도 없지만 자신의 파트너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켈렌의 숨이 결국 멈춘 지 몇 시간 후 잭은 숲을 걸어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까지 걷다가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에서 발견됩니다. 거의 같은 시각 에인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눈꺼풀과 손톱이 빠지고 이어서 모든 피부층이 벗겨진 후에야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녹색 액체의 효과로 인해 그가 회복하게 되어 그의 피부가 다시 벗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즈라엘은 이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아 친구의 얼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전히 비어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룹에 남은 두 생존자 중 한 명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즈라엘의 피부 아래 혹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손이 부어오르며 가슴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임박한 운명을 깨달은 아즈라엘은 자신이 써오던 일지를 배낭 안에 숨겨두고 나중에 자신들을 발견할 누군가를 위해 남겨둡니다. 재단은 아즈라엘, 엔젤, 마크의 시신과 비어드 안에 묻혀있던 케일럽의 유해를 회수할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잭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션의 신원이 션 맥두거림이 확인되고 재단 요원들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그들은 션에게서 어떤 유용한 정보도 얻지 못해 대신 그에게 기억 소거제를 투여합니다. 션의 기기에 저장된 비어드 마을의 위치, 그곳에서 물건을 뒤지도록 고용한 일행, 그리고 그렇게 챙긴 물건들로 벌어들인 46,000달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압수됩니다. SCP-7185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건주 남부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폐공장에서 잭 허만과 그의 친구들이 발견한 정체불명의 기계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P-7185는 전기가 필요 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 장치는 본체에 연결된 일련의 레버를 통해 작동됩니다. 두 개는 검고 하나는 녹슬었습니다. 두 개의 검은색 레버를 모두 아래로 내리고 녹슨 레버를 당기면 기계에서 무언가가 생성됩니다. 이 이상 현상의 두 번째 요소는 재단에 의해 SEP-71,851로 지정되었으며 일명 바디 호로주스라고도 불립니다. SCP-7185를 활성화하면 생성되는 알코올성 액체 부산물은 녹색을 띠며 약간 점성이 있습니다. 이 액체를 인간이 마시게 되면 최소 몇 주에 걸쳐 신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851을 섭취하는 사람은 신체에 수많은 돌연변이와 변형을 겪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주스를 마시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SCP-71,851은 또한 섭취 후 복용하는 모든 진정제, 아편제 또는 기타 자극제의 효과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신체 변화로 인한 고통을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잭 헤르만은 수술 중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재단 외과의들은 허만이 SCP-7185를 섭취한 결과로 그의 몸 전체에 자라난 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만이 연구원 켈리와 인터뷰할 만큼 상태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중에 잭은 시술 중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모든 절개, 모든 제거, 모든 봉합까지요. 같은 날 잭의 남편인 켈렌 헤르만의 시신도 발견됩니다. 닥터 밥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닥터 밥 파일에서 SCP-420 공격적인 피부 질환 등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